네, 그러면 다음 토론 마지막 분입니다. 예, 그 신민준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님,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민준입니다. 저는 올 때마다 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토론회를 좀 준비하면서 좀 성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성과와 한계들을 좀 고민해 보게 됐는데 다들 많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성과로는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계로는 이제 불가역적인 사회적 합의 혹은 표현의 자유 기반을 만드는 데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로 좀 총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경험들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면, 사실 저는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좀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과 조금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을 시작을 할 때 이제 맨 처음에 활동을 했었던 게 저희 단체 이전에 이제 예술대학생 시국회의라고 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규탄하는 활동으로 좀 시작을 했었고, 그때 이제 좀 경험했었던 것들이 이제 되게 금방금방 뭔가 바뀌고 잊혀진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17년도까지만 해도 그것들은 문제 제기가 엄청나게 활발했었고, 너 누구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었는데 18년이 되자마자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좀 개원예대 총장 블랙리스트에 대응도 하면서 좀 활동들이 좀 빠르게 사그라지는 것들을 보고 조금 아쉬웠었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에서 좀 이제 활동을 하면서, 활동이라고보다는 작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얘기했었던 건데, 이제 조금 드는 생각들은 이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했을 때, 블랙리스트에 관한 주제로 좀 얘기를 하다가 나왔었던 얘기들이 이제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나 다 뭐 정권 바뀌면 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대놓고 좀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예술 노동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 예술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청년 당사자들에게도 되게 좀 화두나, 아니면은 화두라기보다는 요즘은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할 전제, 당연한 것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좀 임노동자에 대한 감각들이 좀 아닌가? 내가 소시민에 대한 감각들로서 뭔가 예술에 대한 표현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걸로 어떤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의 경험들인데,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문화예술회 이제 현장소통소위원회까지 갔었죠. 근데 거기에서 좀 느꼈었던 것들은 이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마저도 이거에 대한 합의들이 조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위원들 중에서도 공공연하게 이제 블랙리스트 가해자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석으로 만나면 좀 좋은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이게 사건으로서 기억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관계로서 기억을 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좀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요즘에 사회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길들을 좀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전제로서 인정해야 할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사회운동이 사회적으로 되게 활발하고 지지받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저항의 경험들이 사실 없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소한 저항의 경험들이 있겠죠.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근데 이제 사회적인 대중적인 활동들 통한 저항들은 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다수 예술인들의 한 해 활동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그게 일종의 커리어 루트가 돼버리고 있으니까
지원 사업이나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내면화했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 아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못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대화들을 나누어 보면 이제 같은 작가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좀 지금 내용이 많잖아요. 그거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지각 변동이나 거버넌스 무력화 이후에 이상함은 느끼고 있지만 사실 딱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냥 사업이 사라지는구나 나 아니면 뭐 정치적 영향이 있는가 보다 정도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나 정책의 작용 혹은 자치라고 하는 개념들을 잘 모를 때에는 뭐 관심 없는 지원 사업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나 뭐 그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나와 크게 관계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이제 블랙리스트 이후에 이제 좀 활성화됐었던 것들이 좀 거버넌스였었잖아요. 근데 그 거버넌스들을 조금 평가를 해보면 문화예술계에서 제 스스로 평가를 좀 해보면 한동안 범람했던 거버넌스가 조직적 이해관계를 좀 여전히 작동을 시켰던 것 같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울문화재단도 이제 거버넌스를 되게 활성화를 많이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제도 개선이나 뭔가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기획자적 정체성들을 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술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거버넌스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대응을 좀 잘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기획 중심으로 추진된 것들에 있구나. 뭐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에서 좀 요약을 해보면, 좀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요약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해보면 이런 요소들에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자치적인 개념보다는 좀 심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떠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설정되어 있는 심판, 공정성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불가역적인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정당 싸움에 좀 흑백 논리로 좀 갇혀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이제 발제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참여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몇몇 분들은 좀 이 권리보장위원회가 만들어진 맥락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을까?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이제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에서 밀고 있는 인물들인데 진짜 어떤 위원회에서든 좀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좀 보여줬던 평소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무력화시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중적 동의나 이런 것들도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 동의가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제 범진보 민주진영에서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고민이 들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해볼까들에 대해서 좀 맨날 얘기를 해보는데, 그냥 좀 제안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두 가지였었는데요. 좀 감각에 기초한 활동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랑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 보았으면 좋겠다, 민간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법학적이거나 정치학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근대 이후 국가 및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 현장에서는 느껴지는 체감도가 사실 그거에 못지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좀 격화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사실 좀 시간이 얘기해 준 것처럼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좀 탄탄한 뭐 어쨌든 계속 그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관해서 잠깐 새는 얘기지만 좀 하나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2019년 정도에
이제 연구를 이제 소규모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연구 주제가 문화예술 교육 과정이 어떻게 검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라는 연구였었거든요. 그 연구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권위가 있는 이제 교수자의 판단 그리고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검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검열을 내변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회귀 분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이제 입증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술이 좀 되게 자유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또 보수 정부에서 주로 주장하게 될 수월성에 기초한 예술 지원으로 갔을 때는 검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작동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또한 이제 정권 교체로 행정에 의한 동력이 지금 밀었으니까 사회적 분위기상 이제 저항에 기초한 활동도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나 일종의 문화로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감각에 기초한 활동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감각에 기초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랑시에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그런 이념의 대립들이 아니라 감각을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세상들을 감각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불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각을 통해서 좀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하는 것에서 예술의 정치성들을 좀 당시에는 좀 찾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감각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풍자 만화 이런 것도 되게 의미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감각보다는 이념이나 생각들 논리에 좀 이념이라기보다 논리에 의해서 좀 접근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근본적 개념들을 조금 더 감각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나 아니면 그런 워크샵들을 좀 만들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하나로는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좀 제도가 내면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민간이 보여줄 수 있는 상상으로 뭔가 한계들이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정권이 변화함에 따라서 너무 한 번에 훅훅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 이외에는 좀 그런 것들도 그냥 하나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안해보고 싶었었던 것들은 이제 민간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블랙리스트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좀 조사들이나 조사하기보다는 좀 실태조사 같은 거를 좀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현장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들인지 2018년부터 이행협조 추진단 이후로 좀 활동을 계속 해왔지만 좀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그런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었던 그냥 하나 사례를 들고 좀 맞추고 싶은데 일상적 생활에서 감각들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사실 만들었었던 게 보드게임이었었거든요. 그 보드게임 하면 이제 블랙리스트나 이런 문제들도 좀 나와요. 그러면서 좀 얘기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당연하게도 제도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그런 워크샵들, 보드게임형 워크샵들을 좀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처럼 좀 이제 좀 제도적인 노력들과 함께 다른 방향의 좀 문화적인 요소들도 좀 많이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